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문제풀이 24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류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류 저항회로와 교류 축전기 회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교류 인덕터 회로를 공부할 차례인데, 먼저 회로 요소 양단의 전이차하는 거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류 기전력이 있으면 그 양쪽 A, B 사이의 전이차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기전력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 VB는 VA에다가 기전력을 더한 것 같죠. 기전력만 이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엇만큼 작아집니까? 전기 저항이 R이면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작아지죠. IR만큼 빼기 IR이 됩니다. 그리고 축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축전기에는 Q에 의존하죠.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Q, C가 전기 용량입니다. 그리고 인덕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덕터의 경우는 전류의 변화율, 시간 변화율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기서 L은 인덕터의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로 문제 할 때는 이 네 가지 양단의 전이차 구하는 거,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직류나 교류나 다 같은 방법으로 되죠. 그러면 인덕터 회로란 교류 인덕터 회로란 뭐냐면, 이렇게 교류 기전력과 그 다음에 인덕터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터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인덕턴스로 결정이 되지요. 이렇게 정해졌을 때 우리 이 회로에서 회로 문제의 목표는 무조건 전류를 구하는 것이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구합니까? 언제든지 키리요프 법칙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회로 아까 우리가 한 것을 전압 법칙, 키리요프의 제2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기전력 더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인덕터 지나가는 거 빼기 해주면 L dt분의 di 빼기 해주면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교류 인덕터 회로가 있을 때 기전력을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전력이 사인 함수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때 오메가는 기전력의 각진동수입니다. 그냥 진동수는 이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것이죠. 그랬다고 할 때 전압법칙 아까 우리가 구한 거, 이것이 성립하도록 전류를 구하려면 전류는 어떤 모양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전력은 사인 함수인데, 전류를 한번 미분해서 0이 되려면 그 전류는 어때야 될 것 같으냐면 코사인 함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함수는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코사인을 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여기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사인이 돼서 빼기해서 0이 되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는 이 마이너스까지를 더할 것 같으면 사인하고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ET에다가는 E0 사인 오메가 T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I에다가는 요걸 대입해서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E0 사인 오메가 T 빼기 LI0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려면 앞에 무엇이 같아야 되겠어요? 네, 요 진폭 사이, 요 앞에 있는 E0하고 LI0 오메가가 같아야 되겠죠. 이거 같다고 놓으면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전류의 최대값은 어떻게 하면 구해집니까? 기전력의 최대값을 오메가 L로 나누면 정해진다. 오메가는 기전력의 각진동수고 L은 인덕터의 인덕턴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런 교류 회로에서는 무엇이 특징이었냐면 위상을 알아보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교류 저항 회로는 위상이 어땠습니까? 기전력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 비교하면 똑같았죠. 안 변했습니다. 근데 축전기의 위상, 축전기 회로의 위상, 교류 축전기 회로의 위상에서는 전류의 위상과 기전력의 위상이 달랐죠.
그리고 인덕터 회로 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됐어요? 전류는 I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어떻게 그리는 것입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전기하고도 또 다르죠? 축전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요만큼 2분의 파이만큼 위상차가 나는데 축전기하고 좀 반대입니다. 여기서 위상이 같은 두 부분을 비교하면 전류하고 기전력하고 위상이 같은 쪽의 시간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TA하고 TB하고 전류가 위상이 요거 되는 시간하고 똑같은 위상이 기전력이 되는 시간 어떤 게 더 큽니까? 전류가 더 크죠.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간값이 더 크다는 건 나중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기전력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뒤쳐져 간다. 뒤따라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류 축전기회로의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저항회로는 이렇게 같다고 한다면 축전기회로는 차이가 났는데 이 경우에는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보다 앞에 따라갔죠. 앞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우리 인덕터의 경우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축전기의 경우는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만큼 더 빠른가 하면 우리 인덕터의 경우에는 아까 한 것처럼 어땠습니까? 자, 요걸 그렸더니 이렇게 모양이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났어요? 코사인을 하나는 위로 그리고 아래로 그렸더니 어떻습니까?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난 건 어떻습니까?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전류의 위상이 기전력의 위상보다 2분의 파이만큼 더 늦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이차를 보겠습니다. 우리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전류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우리 여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덕터 회로 양단의 전이차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건 전이차는 LDT분의 DI로 구했죠. 그래서 L 하고서 여기에 있는 DT분의 DI를 할 것 같으면 V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 요건 우리가 기전력하고 인덕터 하나만 연결했으니까 기전력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 다릅니까? 진폭이 다르죠. 그래서 그 진폭을 비교하려면 무엇을 비교하면 되겠어요? 네, 요 두 진폭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했더니 어떻습니까? 요 두 개를 비교했더니 진폭 가지고 V0는 I0 오메가 L이 되는구나. 그래서 둘 사이의 전이차는 우리 어떻게 전이차는 I0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는 최대값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유효값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유효값은 그 제곱을 한 주기에서 평균한 다음에 제곱권 구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인덕터 회로 전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이차는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똑같은 것을 한번 유효값을 구해 보겠어요. 그러면 한 주기 동안 제곱을 평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전류를 제곱해서 평균하면 I0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한 주기 동안 하는 것인데 이래도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한 주기 동안 평균하는 것인데 그것도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유효값은 전류나 전이차나 똑같이 앞에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것의 유효값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권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 다시 말하면 최대값을 0.707로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죠. 이것과 똑같이 전이차도 어떻습니까? 전이차의 최대값을 0.707로 곱한 것이 바로 유효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대값 사이의 관계와 유효값 사이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그래서 인덕턴스의 전류 전이차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여기 인덕턴스가 딱 이렇게 있으면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V는 파이 A 마이너스 파이 B인데 이때 직류회로에서는 LDT분의 DI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직류에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면 전이차, 인덕터의 전이차는 없죠. 그런데 교류에서는 어떻습니까? 교류에서는 우리 VT는 V0 사인 오메가 T고 IT는 I0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여기서부터 VT는 LDT분의 DI로 구하면
바로 최대값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V0 사인 오메가 t는 오메가 L I0 사인 오메가 t,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구했습니다. V0는 오메가 L I0.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유효값 사이의 관계는 바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니까 유효값 사이의 관계도 최대값 사이의 관계나 똑같겠죠. 그 관계가 바로 뭡니까?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이 두 개가 다 오메가 L로 구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인덕터 양단의 전이차의 그 유효값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면 전류의 유효값에다가 오메가 L을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축전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축전기에서는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를 축전기를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의 유효값에다가 오메가 C로 나눈 것과 같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오메가 L로 곱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기 용량 리액턴스를 정의한 것과 똑같이 유도 리액턴스를 앞으로 이제 정의할 예정인데, 우리 전기 용량 리액턴스 정의한 걸 복습하겠습니다. 여기 저항은 어떻습니까? 저항하고 여기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직류회로에서는 V는 IR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직류회로에서는 V는 C분의 Q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교류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V는 I0R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V는 C분의 Q0. 그리고 이것을 I0로 고치면 I0 나누기 오메가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오메가 C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효값 사이의 관계를 한다면 우리 VRMS는 IRMS 곱하기 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교류에서도 이 R에 해당하는 게 바로 축전기에서는 뭐였어요?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그래서 그 오메가 C분의 1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기 용량 리액턴스다라고 불렀죠. 그래서 요게 오메가 C분의 1이 전기 용량 리액턴스고, 이게 바로 교류회로에서 축전기가 전기 저항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이 리액턴스의 단위도 역시 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인덕터의 경우에 리액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리액턴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축전기가 있던 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덕터 있으면 아까하고 똑같이 합니다. 직류회로에서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V는 LDT분의 DI 이렇게 되죠. 교류에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I0 오메가 L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유효값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I의 유효값 곱하기 오메가 L 이랬죠. 그래서 요거는 I의 유효값에다가 요 오메가 L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리액턴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는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오메가 L로 주어지는데, 이것도 교류회로에서 인덕터가 저항처럼 행동하고 단위는 오음으로 표시한다.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면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회로에서 그 전기 용량 리액턴스의 경우에는 기전력의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사실은 직류회로에서는 축전기는 저항이 무한대나 마찬가지죠. 근데 교류가 되면 그러면 저항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교류의 진동수가 만약에 무한대가 된다면 저항이 0이 되겠어요. 근데 인덕터의 경우에는 반대죠. 전류가 막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바뀌면 바뀔수록 거기에 유도 기전력이 유도되는데, 유도 기전력은 어떻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서 그 저항이 이 진동수에 비례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리액턴스가 더 커지고, 만약에 진동수가 0이라면, 다시 말하면 직류 전류가 흐른다면 이 리액턴스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덕터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가 좋죠. 축전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진동수가 커질수록 작아져야 되니까 분모에 오겠어요. 인덕터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커져야 되니까 분자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회로의 각 요소에서 전력이 어떻게 소모되는지 보겠습니다. 직류회로에서는 어땠냐면 전이차가 V라고 한다면 소모되는 전력은 전이차 곱하기 전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각 요소에서 소모되는 전류인데, 저항에서는 어떠냐? 저항에서는 IR이죠, V가. 그래서 이거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I제곱 또는 R분의 V제곱을 언제 이용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 알면 전류 알고 전류는 안 변한다 그러면 RI제곱을 이용하는 것이고 전위차를 알고 전위차가 안 변한다고 하면 R분의 V제곱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교류회로는 어떻습니까? 교류회로는 이게 시시각각 변하죠. 그래서 VT하고 IT를 곱했더니 VT, IT가 전부 다 사인 오메가 T죠. 그러니까 여기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0, I0 곱하는 게 전력의 진폭 최대값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인 제곱 오메가 T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0보다 작은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하면 평균값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치는 어떻습니까? 진폭은 R분의 V0 제곱 또는 RI0 제곱 하는데 이거는 무엇과 같아요? 직류의 경우와 똑같은 식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걸 평균하면 어떻게 될까? 교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우리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평균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평균 낼 것 같으면 자 이런 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력을 그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평균 내면 어떻게 될까? 한 주기에서 평균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런데 여기 축전기 회로에서 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위차는 사인 오메가 T고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오메가 T니까 둘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둘을 곱하면 두 개가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이거는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냐면 이건 2분의 1 사인 2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0보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그래프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로 표시한 거는 한 주기 동안에 평균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내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축전기에서는 평균에서 전력이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덕터 회로를 보면 인덕터 회로도 마찬가지겠어요. 이거 아까 전류의 사인은 바뀌었지만 똑같이 사인하고 코사인이죠. 그래서 기전력, 전위차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습니까? 역시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죠. 축전기의 경우하고 앞에 그냥 사인만 다르죠. 이것도 뭐가 되냐면 2분의 1 사인 2 오메가 T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커졌다 작았다 하는 사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평균하면 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계산해 보면 교류 회로의 각 요소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위차와 이제 전류를 아니까 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한 주기 동안 평균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근데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2 오메가 T를 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보면 평균 전력을 구해 볼 것 같으면 교류 회로에서는 요거 다 했더니 2분의 1 V0, I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걸 유효값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유효값으로 바꾸면 최대 루트 2로 나눈 게 유효값이죠. 그래서 그거 하면 V0를 유효로 하면 루트 2분의 VRMS I0를 유효값으로 하면 루트 2분의 V0 RMS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없어지죠. 그래서 RMS 값으로 할 것 같으면 직류회로와 똑같은 식이 된다. 최대값으로 하면 평균 전력이 V0 I0의 2분의 1이지만 유효값으로 하면 직류회로에서 얘기하는 VI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전기 회로는 어떻습니까? 요거 다 해서 평균해서 0이 되죠. 또 인덕터 회로는 어떻습니까? 요거 다 해서 평균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우리 뭘 알았습니까? 교류 회로에서는 전력은 어디서만 소모가 되냐면 저항에서만 소모되고 인덕터나 축전기에서는 소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은 우리 교류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축전기 이런 거 어디에 있냐면 그 충전시키는 장치 같은 게 축전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참 충전시키다 보면 거기 막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죠. 인덕터는 어디에 있냐면 변압기에 있습니다. 변압기에다 한참 할 것 같으면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죠. 근데 이렇게 뜨거워지는 열로 소비되는 것은 축전기 때문에 뜨거워지거나 인덕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축전기를 만들고 있는 도체의 저항 때문에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는 그 저항은 따로 띄어서 생각했죠. 그래서 인덕터 자체
때문에 여기서 그 전력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인덕터를 만든 도체에 있는 저항 때문에 전력이 소모된다. 이상적으로 축전기와 인덕터에서는 교류회로에서 전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개를 다 연결했을 때 우리 전류를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개 다 연결한 걸 RLC 회로라고 합니다. 이 RLC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리액턴스에 해당하는 전체 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때 전류의 위상과 기존력의 위상 차이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위상차입니다. 이 위상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RLC 회로에서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한 다음에, 그런 이론이 다 된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교류 회로에 관계된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 회로는 전부 다 4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